청소 문제 100%인데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까맣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먹던 커피가 갑자기 쓴맛이 나던데 왜 그런 거야? 그런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점검해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볼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렇게 쓴맛이 날 수 있는 경우에 일단은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청소 상태를 확인할 때 유독 쓴맛이 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샤워 스크린, 고무 가스켓, 그리고 그룹 패드에 샤워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에 나사에 의해서도 쓴맛이 날 수 있거든. 그렇게 세 가지 부분 정도를 점검해 보면 되는데 그 부분만 점검해 봐도 사실 쓴맛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커피가 신선하게 추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보면 돼. 그러면은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확인해 보면서 한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면은 포타필터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룹 패드인데 그룹 패드에서 포타필터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 밑에 쪽에 샤워 스크린이라는 부분이 달려있거든. 이 샤워 스크린을 이렇게 우리 거는 일자 드라이버의 형태로 나사가 생겼는데 이걸 풀러줘서 샤워 스크린을 빼주는 거야. 이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부분이 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이 볼트 때문에 쓴맛이 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것처럼 납작한 형태로 달려있는 볼트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어떤 옛날 기계들 같은 경우는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볼트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 볼트를 납작한 걸로 바꿔줘야지만 이 바스켓 안에 들어간 커피퍽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 영향을 왜 주냐면은 볼록 튀어나온 볼트는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 커피퍽의 가운데를 꾹 눌러서 채널링이 나게 만들어서 커피 물이 그쪽으로 다 새게 만들어서 커피 맛이 써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볼트를 꼭 납작한 걸로 바꿔야 돼. 그리고 이제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샤워 스크린 가운데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볼트를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풀러서 샤워 스크린을 제거해 주는 거야. 근데 제거해 줄 때 샤워 스크린도 이미 그룹 패드에서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거나 행주로 손을 감싸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이렇게 제거하면은 이런 볼트가 있고 이렇게 샤워 스크린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망사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밋밋한 형태인데 구멍이 숑숑숑 뚫려 있는 형태도 있어. 이 샤워 스크린에서 쓴맛이 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는 청소 문제 100%인데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까맣게 하루 종일 이거는 하루 쓴 건데 이 정도 쌓여있는 커피 찌꺼기가 있단 말이지. 근데 1년 동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사실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 이 부분을 관가하고서 청소를 안 하면은 이 안에 커피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지저분하게 그 커피 찌꺼기가 계속 묻어나오는 커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커피에 쓴맛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하루 마감 루틴으로 항상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고무 가스켓을 얘기했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고무 가스켓이 달려있어. 우리가 그룹 패드에 포타필터를 장착했었을 때 포타필터의 압력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고무 가스켓이 장착되어 있는데 저 고무 가스켓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돼. 나의 추천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저거는 저렴한 부품이기도 하고 이 안에 내부가 그룹 패드 안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경화가 엄청 빨라. 경화가 돼서 부서지듯이 갈라져. 갈라지면은 그 사이로 압력도 세고 물도 세고 이러면서 커피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으면서 쓴맛만 나는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그룹 패드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는 볼트, 샤워 스크린, 그리고 고무 가스켓.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점검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닌 볼트를 빼서 만드는 형태가 아닌 뭉치째로 이렇게 빼서 제거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마 스타일의 그룹 패드 스타일이 있고 일반적으로 볼트를 끼우는 형태의 라마르조코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페마 형태를 가진 거는 뭉치째로 뚝 뺄 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용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빼면은 쉬운데 그렇게 빼면은 샤워 스크린과 고무 가스켓이 한꺼번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형태보다 경화가 된 후에 제거하기도 더 쉽고 만약 내가 고무 가스켓을 교체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거의 100% 경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송곳을 미리 하나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해. 왜냐면은 경화가 된 고무 가스켓은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다
부숴내야 되거든. 그래서 송곳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좋고, 내가 고무 가스켓을 언제 교체했는지, 그리고 샤워 스크린 청소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우리 집 그룹헤드에 달려있는 볼트는 납작한 형태인지, 이렇게 꼭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봤으니까 샤워 스크린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 샤워 스크린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스팀 피처 같은 거 하나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일단 뜨거운 물을 거의 가득 받아도 되고 절반만 받아도 돼. 어차피 샤워 스크린은 납작하기 때문에 물에 잠길 수 있게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물을 담아도 돼. 따뜻한 물을 담아야 돼. 이렇게 따뜻한 물을 담고 거기에 우리 커피 머신 청소할 때 쓰는 커피 세정제를 넣어줘. 커피 세정제를 넣을 때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으면 돼. 한 두 스푼 정도도 많을 거니까 한 스푼 정도만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커피 세정제를 넣었으면은 샤워 스크린 넣어주고 볼트를 같이 넣어줘. 이 상태에서 이제 커피 찌꺼기를 불려주는 거지. 이렇게 불려준 상태로 해놨으면은 그룹 헤드를 닦아야 돼. 왜냐하면은 고무 가스켓은 경화가 되든 안 되든 사용한 다음에 행주로 닦아보면은 고무가 조금씩 묻어나오고 거기에 커피 찌꺼기가 묻어있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담가서 불려놓은 상태에서 그룹 헤드를 이제 닦아주는 거야. 깨끗한 행주를 준비해서 닦아주면 되고 물을 묻혀서 닦아주면 돼. 자, 이렇게 행주를 준비했으면은 행주로 이 안쪽 그룹 헤드의 홈과 가운데에 있는 그룹 헤드 이 부분을 닦아주면 돼. 버튼이 눌리거나 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 볼트 부분이, 볼트를 끼우는 부분이 물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버튼이 눌리거나 핸들이 눌려서 물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서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홈 부분은 잘 안 닦이는데 무조건 닦아야 되는 부분이야. 이 홈 부분을 닦으면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묻어나잖아. 근데 여기 커피 찌꺼기가 묻어나기도 하고 고무가 묻어나기도 하는데 고무가 막 시꺼멓게 많이 묻어난다. 그러면은 고무 가스켓이 경화됐다는 징조니까 무조건 고무 가스켓을 그때는 교체해야 돼.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 그룹 헤드를 닦아주는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커피 머신 마감할 때 그룹 헤드에 포타 필터를 장착해서 백플러싱 작업을 한단 말이지. 커피 세정제를 넣고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닦아주는 게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이지. 대신 그렇게 할 때는 무조건 샤워 스크린을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그룹 헤드에 포타 필터를 장착해서 백플러싱 작업을 해야 돼. 왜? 샤워 스크린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백플러싱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미세한 미분들이 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체한 후에 백플러싱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커피 찌꺼기가 아직도 샤워 스크린에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샤워 스크린을 분리한 후에 백플러싱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행주로 그룹 헤드를 닦아라. 자, 이렇게 이 설명을 하면서 불려놨던 샤워 스크린이 웬만큼 불려져서 그냥 바로 물로 헹궈도 될 정도로 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닦은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자, 방금 헹궈왔고 이렇게 뒷면이 아까랑 엄청나게 많이 다르지? 뒷면에 있는 커피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나면은 엄청 깨끗한 상태가 돼. 근데 아까 그 상태도 하루밖에 안 쓴 상태인데 몇 날 며칠 1년 넘게 이렇게 청소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해보셔야 되고,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무조건 해야 돼. 더러워.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 뒷면은 내가 청소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은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문질러서 세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때가 잘 안 빠질 테니까. 근데 너무 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새 걸로 사는 게 훨씬 좋아. 무조건이야. 더러워. 그렇게 하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해주면 돼. 자, 이제 다시 역순으로 이걸 가운데 볼트를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일자 드라이버로 고정시키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그러니까 살짝 볼트를 손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돼. 이렇게 고정을 해줄 때 볼트를 더 이상 안 돌아갈 정도까지만 돌리고 그 이상으로 돌리게 되면은 볼트의 나사선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분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나사선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해 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은 다시 커피 맛이 맛있어질 수 있지. 딱 오늘 얘기해준 세 가지 부분, 고무 가스켓, 샤워 스크린, 그리고 볼트, 이렇게 세 가지만 점검해 봐도 이게 나는 정상적인데 커피 맛이 그래도 이상한데? 아니면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구나, 이런 상태였구나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장님네 가서 저걸 뜯어서 보여줬더니 그 사장님은 으악 했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정말 까맣게 굳어버렸거든. 저 부분을 무조건 뜯어서 확인해보고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커피 맛이 항상 신선함이 유지된다. 꼭 해야 돼.